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임성영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좀 거품과 허세가 있는 것 같나요? 네. 네. 많죠. 네. 좀 그래요. 아니, 제가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도 이제 이전 방송들을 들어보시면서 거품과 허세가 목소리에 잔뜩 끼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톤 다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밝히지만 이게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예. 정말 이거 어떻게 안 되네. 이거 진짜 이러면은 청취자분들이 다 제가 목소리를 꾸미는 줄 아세요. 이게 제 목소리예요, 진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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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뭐라 말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굳이.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요. 바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산후조리 어떻게 할까? 조리원에 갈까? 아니면 산후도우미를 부를까? 아니면 둘 다 할까? 네, 이런 주제인데요. 실제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최근에 출산을 하신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은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포괄적인 게 아니죠. 산후조리를 이제 뭐 처음에 고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 뭐 실제로 뭐 이 방법을 선택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산후조리는 거예요. 사실 뭐 여성분들이 결정하는 게 크고 아내들이 결정하지 사실 남편들은 따라가는 게 커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원 선택이 있어서도 물론 투어는 같이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스스로 결정했고 또 특실과 뭐 VIP실 이런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 아내 선택에 따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도우미도 한 달 정도 써가지고 그거 또한 이제 아내가 주로 알아보고 아니, 목소리에 힘이 굉장히 빠지셨네요. 제가 이제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같이 모두의 돈이잖아요. 가족의 돈이잖아요. 아니요. 네. 당연히 뭐 그리고 조리를 잘해야 되니까요. 괜히- 지금 목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도 이거 들으시잖아요. 예. 언니라고 하시니까 네,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네. 하시지만 네, 어쨌든 네, 네. 저의 상사의 와이프분이시기 때문에 음. 제가 존칭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를 뭐 평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께서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까지 낳으셨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안 낳았는데요. 그렇죠. 셋을 이제 벌써 담고 있는데요. 출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뭐 요즘 아니, 같은 거의 경우에 배가 뭐 거의 지금 한 남산이죠, 6개월 남산. 정도. 예, 아직 2개월 됐는데 말이죠. 깜빡깜빡 우리가 네. 이제 좀 있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일생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핵가족 시대에서 뭐 1명에서 2명 정도 자식을 낳는데 그럴 때 여성들이 조리를 한 번씩 하는 거 있어서 이왕이면은 제대로 잘 받아야지 행여 그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몸이 아프고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평생 바가지 긁힐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가지는 뭐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하다. 평소에 잘하면 바가지를 긁힐 일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남편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알아줬으면 그러죠. 좋겠습니다. 돌맞겠네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아니 그러다가 자기가 지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걸 너무 의식해서 아니요. 진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늘 항상 네. 듣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완급 조절을 해야지. 늘 부족하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크게 한번 터지시는 거예요. 늘 터지긴 합니다. 가끔씩 뭐 어제도 터졌고 네. 한 번씩 터집니다. 그럼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은 어떠세요? 애를 이제 일단 둘을 낳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나를 낳으실 거잖아요. 저는 그냥 조리원에 가는 걸로 이유가 뭐예요? 전 둘 다 그렇게 했거든요. 첫째도 그렇게 했고 둘째도 이제 조리원만 이용을 했고 조리원 몇 주요? 2주요. 2주씩. 근데 저는 첫째 때는 2주도 다 안 채우고 나왔어요. 계약은 2주를 해놓고. 왜? 너무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답답하죠. 성격이 좀 그러시구나. 저는 너무 답답했고 거기서 이제 뭐 다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그때 당시 저는 나이가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그쵸. 여쭤보니 뭐 제가 뭐 10살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어? 초산이니까 10대 때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 되게 나이 차이가 정도는 많이 아니고요. 20대 이제 중반이라고 하죠. 그쯤이었으니까 그때 요즘에 당시에는 30대 중반에 초산이 많아가지고 10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조련에 갔는데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없고
애기에 대해서도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러니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 성격도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긴 그렇긴 한데.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그냥 제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밥을 뭐 각 방에 들어가서 뭐 따로 먹는다던가 네. 그런 게 없었을 때라서 다 옛날에 같이 단체 다 같이 모여서 네. 다 같이 다. 모여서 밥 먹고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가서. 우유수유하고 그래서 거실에 너무 모여서 좋고. 같이 모유수유를 하고 모유수유를 같이 하나요? 이제 수다를 떨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약간 그래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제 친구랑 둘이서 항상 같이 모여서 아, 친구랑은 친구랑은 괜찮아요. 다르죠. 근데 이게 전혀 사람인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거기 앉아서 또 안 나오면 또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뭔가 애를 낳은 사람들은 그 동지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끈끈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조리원들을 간다고 조리원 하죠. 동기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때는 그 2주를 못 버티고 나왔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환경이 저랑 안 맞고 그랬고. 그래서 집에 이제 시댁 가신 그때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제 제가 혼자 했었고, 첫째 때는. 둘째 때는 조리원에 가서 조리원 동기를 만들었죠. 이제 그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애 하나 키우면서 이제 아줌마가 된 거예요. 완전 아줌마화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말도 많아지고 하니까 또 언니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나이도 좀 지금도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초산 때보다는. 너무 재밌었죠. 그때 그 둘째 때 조리원 생활은. 그야말로 이제 아줌마들의 수다였나요? 그렇기도 했고, 이제 첫째를 제가 키우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할 줄 얘기가 수 많으셨겠네요. 있는 정보도 많았고,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았어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이제 출산한 곳과 그 조리를 한 곳과 실제 살고 있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리원 동기들이 저랑 굉장히 거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주 마음의 못 거리도 만나죠. 이제 멀어졌겠네요. 자주 못 만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옛날에 비해서 좀 소홀해진 건 있는데 저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뭐 굉장히 힘들 때는 심적으로 그럴 때는 조리원만 해도 충분하다. 예,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집에 돌아와서 일단 저는 또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면 너무 좋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 좋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로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전 누가 있으면 이렇게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근데 이제 있어서. 둘째 같은 첫째는 조리원에서 많이 하지만 둘째는 첫째 때문에 도우미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건 생각을 안 주변에서. 했어요. 저는 제가 본인이 다 할 중요하다고 수 있을 생각하시니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애를 이제 뭐 첫째도 둘째도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착각이었네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둘째 때는 제가 이제 시댁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어머님한테 첫째를 맡기고 이제 본인은 이제 조리원에서 완벽한 휴식을 네. 취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기존에 살다가 신혼생활을 따로 하다가 이제 시댁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라 살림이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그래갖고 최대한 큰애도 어머님한테 안 맡기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 그러니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 신생아 데리고서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런 거 굳이 제가 이거를 산후도우미분을 제가 비용을 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리원에 가는 게 산후도우미분을 부르는 거랑 비교해서 장점이 어떤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뭐 다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온전히 제가 그분들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제가 쉴 수 있다는 거, 다른 이제 구별된 방에서 나눠진 방에서 제가 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수유콜이 오면은 어쨌든 2시간 만에 한 번씩 모유수유를 해야 되잖아. 그 첫째 때는 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이제 저는 새벽에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집에 쉬는 게 갔더니 쉬는 게 아니죠. 내가 2주를 쉬고 왔는지 2주도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2주를 첫째 때 안 채웠던 이유도 새벽까지 내가 이걸 애 수유까지 다 하는데 너무 힘든데 굳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차라리 편한 집에 가자. 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둘째 때는 그거 다 버리고 나는 정말 온전히 쉬자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첫째 때는 모유수유콜 다 받으면서 조리원에 있다가 둘째 때는 그냥 안 받고 쉬겠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도 먹여야 되니까 유축을 제가 있는 대로 계속 해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그걸로 먹여달라고. 근데 밤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다산의 여왕님도 그렇고 아마 지금 우리 네, 제 저기를 옆집 언니요? 까먹었어요. 옆집 언니 기억이 언니는요? 안 나요. 네. 언니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언니가 어색해서. 제가 그러니까 동안이긴 해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를 낳은 지가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아마도 조리원이 사실 대부분이었고 도우미라는 뭐 물론 쓴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보편화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지원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준에 따라 뭐 아이가 몇 명일지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의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전액 도우미를 그러니까 쓸 때 그 비용을 전액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일정 부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사실 지금 산모들은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원 금액의 이제 금액 수준이 조금 더 컸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2주 조리원에 있다가 네. 저희는 이제 일정상 한 3일 정도를 이제 추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산후도우미분이 이제 한 달 정도 계시는 걸로 했는데 아까 뭐 다 하셨네요. 다 하신 거죠.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조리원을 갔다가 산후도우미 분들 사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게 일반적으로 조리원 2주를 한다고 그냥 생각했으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사실 뭐 얼마 전 올리브노트의 기사로도 나왔지만 이 지금 조리원 평균적인 비용이 그때 옆집 언니가 쓰셨던 것 같은데 315만 원이었어요. 네 315만 원이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뭐 한 달 월급 네. 그렇죠. 혹은 뭐 한 달 안 되죠. 월급에 준하는 혹은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엄청 넘- 월급이 그거보다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금액이 큰 금액인데 2주에 사실 그 비용을 쓰고 또 마사지나 뭐 추가적인 뭐 부대 비용들 한 500만 원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거 포함하면 500만 원 사실 진짜 큰 많이 금액이니까요. 네. 벌기가 힘든 금액이니까.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 비용을 쓰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나와서 또 산후도우미를 쓴다. 거기에 뭐 정부 지원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이게 괜히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사실 했었는데 막상 한 달을 써보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물론 뭐 제가 느끼는 부분보다는 아니 근데 남편이 아내야. 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힘들면 그게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가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게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군가가 제가 아는 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와 있는 게 사실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크게 해서 좀 꺼렸던 부분이 있는데 막상 와서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며칠 계시고 뭐 저 어차피 출근을 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 잠깐씩 뵙는 거지만 뭐 크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행히 이제 저희 산후도우미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산모의 빨래부터 해서 신랑인 저의 빨래까지 그리고 청소도 뭐 아이들이 있는 진짜 공간부터 해서 사람을 잘 만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이 봐주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이만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도 되게 복불복이라는 얘기 그렇죠. 많거든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잔소리만 하고 간다. 아니면 정말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애만 보고 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맘카페 이제 유명 맘카페들 같은 곳에서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복불복이고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일 그 평이 좋은 분들도 평이 좋은 분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약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중에서 좀 저희 동네 쪽에서는 좀 알려진 분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비용은 얼마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 전액 비용을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아닌 뭐 9시에서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는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계신다. 물론 주말에는 오시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분한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근데 정부 어쨌든 조리원보다는 싼 거네요. 네, 조리원 다 가서 가서 대신 조리원은 밤에도 봐주 밤에도 신생아실이 있어서 아이를 케어를 해준 사실 조리원에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기사에서 나갔지만 조리원에서 크게 해주는 게 사실 신생아실이 있어서 다산의 여왕님이 말씀하셨지만 산모와 아이가 좀 분리돼서 산모는 좀 온전히 쉴 수 있고 아이는 신생아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 외에 이제 뭐 산모의 밥 식사 챙겨주고 뭐 간식 챙겨주고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특별히 부가적인 마사지 서비스 외에는 크게 그거 없다고 돈 보는데 줘야 돼요. 따로 더 내야 돼. 네, 그렇죠. 기본밖에 사실 안 보면 주시네.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마사지를 하는데 뭐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10회 근데 그건 얼마. 저는 적극 추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전 진짜 첫째 때 그거를 안 내가지고 돈 아끼겠다고 안 했는데 진짜 둘째 때는 최고급으로 했어요. 없는 형편이라서 내가 진짜 쪼개서 그거는 저도 하겠다 진짜. 조리원 가격을 낮추더라도 마사지한 선생님도 한번 마사지를 받아보고 괜찮으면 그렇죠. 무조건 받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조리를 할 때 네. 와이프가 만일 내가 마사지를 받고 싶어 뭐 내가 뭘 받고 싶어 했을 때 해줄 때 느낌은 그래 아이를 낳느라
우리의 아이를 낳느라 수고를 했으니 이만큼의 보상을 나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어디 아파 했을 때 사실 보면 아니 출산 때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했는데 사실 보면 남편의 입장에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부담이 들어요. 되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할 때 하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다른 남편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조리원이 있을 때는 마사지 비용 너무 아끼시지 말고 물론 뭐 마사지를 아까 뭐 다산의 형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급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10회 비용 뭐 100만 원씩 하죠 사실 100만 원 전후로 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시다가 사실 바가지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 결국은 바가지야. 바가지 얘기가 나온다. 기승전 바가지. 바가지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아내가 결국에는 산후 회복을 잘 못한다면 두고두고 고생할 애기한테도 안 있어도 좋죠. 그렇죠 애기한테도 안 좋고 그런 스트레스 우리끼리도 안 뭐 우울증 되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에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첫째를 있을 낳고 수 진짜 때문에.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온전히 쉬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못했다라는 그게 우울증으로 되게 확 오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별거 내 아닌 게 인생에-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그게 뭐 내가 곧 죽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산후 우울증은 누구나 애를 낳고 나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너무 큰 상처로 막 오는 거예요. 맞아. 그때 이제 조그만한 거 예, 하다가 예. 막 나를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요.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둘째 때는 저희 신랑도 신랑이 이제 외벌이잖아요. 혼자 그때 저는 일을 못하니까. 그럼 그때 진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데도 너 둘째 때는 무조건 하라. 그것만큼은 하라고. 남편분들 소탐 대시라면 안 돼요. 그렇죠. 소탐 저는 뭐 이거를 너무 열심히 잘 느꼈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 조리원에서 만약 특실, VIP실 뭐 엄청나게 비싼 조리원이 아닌 이상 그 비용이 2주에 뭐 2-30만 원? 추가 비용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왕이면 넓고 안마기도 있고 안마기는 심지어 남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설을 좋은 곳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사지도 그때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뭐 가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돈을 좀 아껴가지고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잘 만나서 이분이 뭐 마사지도 해주시고 뭐 청소, 빨래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음식도 매일매일 뭐 반찬들도 만들어주시고 뭐 쓰레기 버려주는 건 당연히 뭐 해주시고 게다가 이제 이분이 뭐 베이비시터나 산후 관리사 자격증도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단연간의 경험으로 뭐 아이 케어에 관련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보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와이프나 함께 장모님도 계셨는데 장모님 또한 뭐 만족을 하시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불만족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확률상 그 전에 이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게다가 정부 지원에 대한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굳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각 지금 사시는 동네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조건이나 혹은 뭐 신청 서류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셔서 내가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인데 한 달 정도를 썼는데 비용이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액 비용이면 아마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 60만 원? 6, 70만 원? 한 달 정도였거든요. 동안?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쌍둥이고 단태아 같은 경우 아마 조금 더 내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 달. 근데 한 달이 아니라 기본으로 열흘 해서 혹은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쓰실 때 비용은 정부 지원 외에 추가 금액이 한 2, 30만 원 많아봤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 달을 쓰고 나면 다음 달도 계속 쓰게 되지. 쓰고 싶은 사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게 저는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친한 어쨌든. 언니가 그렇게 쭉 근데 이제 저 같은 첫째부터 경우에는 어땠냐면 저는 조리원에 갔다 와서 한 이틀 정도를 이제 불렀는데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잘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딱히 해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도 이제 저는 새벽형 인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방을 한번 닦아요. 애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애를 모유수를 하면 계속 이제 내가 모유수를 하는 거지 이제 이 젖병을 물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젖병을 씻을 것도 없어요. 주방 청소도 딱히 할 게 없고. 근데 이제 돈은 좀 많이 이제 들여야 되고. 그땐 지원이 없었으니까. 네, 지원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복불복일 수 있다라는 거는 가정하에 네. 적어도 이제 복불복인 거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산후 도우미 이모의 측면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만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보면 산모의 가족 남편이나 이제 뭐 친정 어머니 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또한
그 산후도우미 이모들한테 네. 기본적인 예의와 네.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아, 생각하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잘 모르는 분이니까 뭘 시키기도 좀 그렇고 내가 다 하게 되고 되게 그게 이제 아마 불편하고 옆집 막 언니 그런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합의,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셨다면, 처음에 아예 이제 이분이 첫날에 오셔가지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거를 좀 상의를 하고, 이 사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만약에 산모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좋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의하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어떤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함부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게, 산모들 가운데 만약 청소를 해주더라도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외에 청소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반찬을 해주면 나는 이런 반찬 싫어한다면서 싫은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산후도우미 이모분들도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들에 있어서 오히려 서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이게 팁을 좀 드리자면 처음 며칠 정도는 서로의 스타일을 맞춰본다고 생각하시고,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다, 그러면 사실 뭐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모님은 나는 굳이 이모님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혼자 했는데, 뭐 물론 애가 좀 순한 면도 있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혼자 하는 게. 그래도 뭐 집안일 해주시는 분을 부른 것도 아니지만, 뭐 가장 힘든 게 있었다면 심적으로 뭔가 누군가 그쵸?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어렵기는 네네네.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뭐 남편이 이제 집에 오고 제가 뭐 애를 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그 밤에 잠깐 이제 노는 시간이 생기면서 그건 좀 극복할 수 있었고, 근데 애가 둘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런 사람인데도 이제 처음에부터 그냥 이제 썼다가 그게 계속 되게 되면, 그게 적응이라는 게 또 되게. 그렇죠. 무섭죠. 사실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쉬운 답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을 쓰면 되고요. 근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너 정말 힘들다 라고. 근데 또 부모님이 잠깐 봐주시는 분들 봐주시는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뭐 지난번 우리 얘기도 해봤지만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좋죠. 이제 사실 제일 온전히 믿을만하지만. 봐주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엄마한테 맡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을 써본다, 뭐 2달 써본다 해서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이 이모가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낳은 지 출산 후 한두 달 정도가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몸 회복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몸이 너무 건강했나 봐요. 그렇죠. 뭐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때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을 닦고 이불 빨래도 심지어 좀 케이스가 했는데. 솔직히 좀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 아닌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어쨌든 내가 늙어 보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걸 다 받았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쵸, 이게 제 개인적인 케이스 같아요.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해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사실 특히나 요즘에 뭐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모들 스스로도 되게 자신을 아니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는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게 개인적인 맞아요. 케이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에 그러니까 따라서.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게 얘기가 맞다, 많이 아니다는 있더라고요. 거죠. 뭐 조리원 들어가면 비용 자체도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의 한 500 가까이 들고, 뭐 도우미 이모분을 쓰셔도 그것도 막 몇백 정도 더 나가고, 지원을 안 받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그냥 산후조리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애는 내가 케어할 테니 집안일 같은 경우 산후조리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게 있죠. 훨씬 합리적일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집안일만 드는 청소랑 생각이, 빨래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뭐 오히려 주변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 듣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젊을 때는 몰라요. 이게 뭐 산후조리에 있어서 사실 근데 아까 옆집 언니 같은 경우- 도우미도 쓰고 한 친구는 아직 지금도 벌써도 삐걱삐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삐그덕삐그덕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또한 젊은 사람들이고, 사실 보면 50대, 60대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사실 편함에 좀 익숙해진 상황이고, 왜냐하면 대신해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사람도 쓰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죠.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어떨지. 지금 사실 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남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뭘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가 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원한다고 하면 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 몇 년 내로 나타나지 않겠죠. 산후풍이라고 하는 거 물론 당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한참 뒤 10년, 20년 뒤에 뭐 만일 예전에 조리를 하지 못한 그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거지. 말씀대로 지금 당장에 있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아끼면 좋죠. 여행 가면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선택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그걸 아낀다? 혹은 뭐 지금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 하겠다? 그거는 길게 봤을 때 근데 그렇게 그러면 모를 수 했는데도 있다는 또 거지.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친구 모르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또 그렇게 아프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그럼 거니?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때려주고 싶다. 그 얘기를 근데 남편도 조금 이제 속상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생각하시는 아플까? 분들이 다 해줬는데 예. 다 아니 했는데 도 속상하잖아요. 아프니까. 아니 속상할 수 있는데 근데 당장에 몇 년 동안 또 아픈 거에 대해 속상하다고 하면 아니 그건 사람의 신체가 다 다른 애 거고 낳고 나서 상황이 계속 다른 아픈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진짜 많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러면 그런가?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트위즈란 여자랑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진짜 아니 저는 남편이지만 했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 아니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요, 그 제가 나쁜 안타까워 사람이라는 속상해서 게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게 사실 보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미안하지. 되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그게 사실 보면 회복을 잘하자고 회복 잘해가지고 아기도 잘 돌보고 가정생활 잘하자고 사실 했던 부분인 건데 그게 마치 회복이 잘안또 그거는 사실 사람의 신체라는 게 무슨 연애 그게 그리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몸이 그래서 그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약간 남성분들 쓴 글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에 대해서 산후조리가 왜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례를 외국이랑 드는 게 사례를 막 다 아니요. 나오던데. 외국이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예전에 할머니, 그러니까 거의 조상님뻘 되는 조선시대 그때는 반니라고 하면서 아 그래 이러다가 거기서 네, 애 낳고 와서 애 또 낳고 호미를 와서 했다 막 네, 그래서 그런 사망률이 높은 사례를- 건데요, 과거가. 그래서 네, 빨리 그런 돌아가신 사례를 거죠. 많이 얘기하면서 사실 너무 그거는 너무 옛날 네, 얘기고 너무 조상님을 소환하시더라고요. 당신의 통계 자체도 사실 없던 시절인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도우미 분들 안 쓰기는 했지만 한 3개월 애가 10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급격히. 그렇죠. 그럼 이제 안고 있고 이러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손목도 너무 아파요. 그렇죠. 어깨도 아프고.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발을 디딜 때 발목도 되게 아픈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딱 6개월 되는 그때 모든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신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건강한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오는 그런 게 다 사라지는데도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는 근데 거죠. 전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솔직히 아니 지금 근데 증상이 어쨌든 당장에 나타나지 증상이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 산후에 오래 이제 가죠. 오래 가죠. 대부분 몸이 안 좋은 게. 게다가 케이스가 사실 보면 이제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아이 하나 셨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쌍둥이인데 기본적으로 쌍둥이는 요즘 사실 여성들이 뭐 상당히 뭐 몸이 그쵸. 몸집이 비대하다. 그렇고. 사실 몸집이 비대하다고 해도 애를 뭐 잘 낳는다.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거는 애를 잘 다른 낳고 거예요. 다른 건강한 거거든요. 것과 그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요즘 대부분이 좀 마르신 분들이 많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되게 마른 편인데 그런 사람이 또 쌍둥이 낳다 보면 사실 몸이 아파. 그런 애들의 하중을 견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몸이 전체적으로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사실 개인적인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남편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의 집 저 집 아내는 애 네, 낳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금방 회복이 되고 돈 별로 안 들이고 뭐 조리도 그냥 뭐 조리는 2주만 했는데 괜찮더라.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소리를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게 바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빨리 이제 그렇죠. 출산하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여러분 좀 연예인들은 그러다가. 돈을 씁니다. 돈이 많고요. 사람을 쓰고 수천만 원씩 아니. 쓴다고. 애를 낳자 말자 물론 이제 뭐 이모님들도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예 집에서 자는. 그래서 밤에도 그냥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입주 나오고. 도우미 이모님들도 쓰고 사실 보면은 그 집 뭐 다른 집 같은 경우 그런 연예인분들 뭐 듣기로는 어쨌든 일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그러면서 본인 낳은 이제 여성 연예인은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개인 PT를 받고 따로 뭐 운동을 계속 뭐 필라테스를 하든 근데 너무 요가를 빨리 하든 운동하면 안 좋대요. 그렇죠. 너무 빨리 하면은 뭐 이거는 다들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 와이프가 다니는 뭐 한의원 원장님, 재활의학과 원장님 다들 너무 빨리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산후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전문의들도 뭐 인정하듯이.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외국 산모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모들은 사실 보면 애를 낳은 다음에 조리원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급격하게 늙잖아요. 그 영향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렇지 과학적으로 않아요? 어떤지에 아, 대해서 나 방금 생각난 건데 그들은 급격하게 늙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들과 비교하면 나이를 그쵸. 비교해 보면 좀 젊잖아요.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런 게 좀 영향을 아니 주지 그리고 않을까요? 사실
들어보면은 그쪽 여성들이 골반이 커서 그러니까 속설인지 모르겠으나 서양 여성들은 애들은 골반이 머리가 크다 보니 작고 낳기 이제 훨씬 골반은 수월하지, 크고. 그래서 낳기가 수월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입증이 된 골반이 거예요. 엄마의 골반은 작은데 아이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아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래서 애 나온 낳던 게 순간. 요즘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이분들은 산후조리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산후조리는 정말 우리나라 한국인의 그 체형에 맞게 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이고 맨날 미역국 먹고 했는데 이분들은 미역국 먹기 싫다. 왜냐면 이쪽에서의 산후조리는 그렇죠. 다르겠죠. 전통적인 방식 자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낳자마자 바로 뭐 찬물 샤워한다던가 빵이나 다른 거를 먹는다던가 하는 건데 내가 왜 계속 미역국을 먹어야 되냐. 하긴 사실 보면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잠시 입원했던 출산한 곳은 아니고요. 여성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신 다문화 가정,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산모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조리원을 가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산후보험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 조리원도 가지도 않고 집에 가서 그냥 친정 어머니가 잠시 와다 가시던가. 그러니까 저희처럼 친정 어머니 가서 뭐 몇 달 동안 계신 것도 아니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아, 중국인인가? 선배는 진짜 특이해요. 서영 씨가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있네요. 제가 정 씨가 중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였잖아요. 네, 저. 저희가 그런가요? 중국이요. 어쩐지 약간 황비용 같은 느낌이 입시인데.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둘째를 만약에 낳으면 저도 이제 조리원도 하고 도우미분도 부를 거예요. 근데 저는 다만 첫째 때는 내가 조금 젊기도 그래, 했었고 맞아요. 그게 네.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는 그렇죠.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나는 그보다도 어느 정도 키우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생각할 수도 가야지. 그러면서 그 기대감에 그렇죠. 이제 그 육아의 기간을 견딘 거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사람에 맞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주위에서 이렇게 좋은 조리원 가니까 나도 거기 갈래. 그건 잘못. 주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면 죽어도 난 이거 해야 되겠어. 근데 사실 뭐 비싼 조리원을 간다고 해서 꼭 만족을 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제가 보면은 그때 되게 유명한 조리원이었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여러 명 데리고 가고 뭐 그때 강남의 모 조리원이었죠. 강남의 모 네. 조리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프리미엄급이랑 비교하면 거기도 뭐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데였는데 정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들어가기는 했어요. 네. 근데 다른 데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제가 안 가봤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았나? 생각해보면 그 비슷비슷해. 인테리어나 이런 게 뭐가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해요. 중요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 청결한 거 중요하고 네. 애들 잘 봐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디 위치인지는 근데 남편들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남편과 회사와 우리 집과 뭐 접근성에 그렇죠. 그런 어느 거는 한쪽에만 중요한데 가깝던가. 이 조리원이 어느 땅덩이 위에 있어 전혀 그 강남이라 좋아. 땅덩이 위에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복잡하게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조리원에 갔다 와서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조리원에 그만큼 돈을 이제 낸 것보다는 요걸 가지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선택을 이게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해보지 않고서.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서 몰라. 결혼을 해본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야 결혼 안 해도 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랑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을 경험해 본 다음에 맞아요. 조리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게 또 비슷하거든요. 산후도우미 쓰는 것도 아니 그렇고. 그럼에도 마찬가지 불구하고 같아요. 저는 네. 조리원에 갈 건데 굳이 이제 그 동네까지는 가지 않겠다.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때 남편 회사가 가까웠긴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집 근처로 도우미 이제 또한 저도 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써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실 안 보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다 경우로 다르게 지금 경험할 수 있으시니까 저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첫째, 둘째도 산후도우미 선생님을 쓰지 않았고 셋째도 제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좀 푹 쉬다가 그냥 출산을 자연스럽게 하고 근데 애 둘을 끝냈던 키우면서 어떻게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조리원 갔다가 아마 집에서 제가 케어를 했을 거예요. 셋째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 둘도 어쨌든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산후도우미 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워낙 주변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지? 저는 좋은 얘기를 하는 왜냐면- 사람은 진짜 선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을 쓴다는 게 그렇죠. 절대 쉬운 게 가장 아니에요. 어려운 게 사람을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만큼 내려놓는 게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나 또한 약간 그럼요. 네. 거부감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쓰는 거에 따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행동도 되게 중요하고 산모의 행동도 되게 중요하고 도우미 선생님도 어떻게 이제 또 좋은 분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분이 물론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 첨언을 알게 되니까. 드리자면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 쌍둥이다 보니까 만일 와이프가 혼자 볼 수는 없었고 게다가 저는 출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봐주시지만 그러면 장모님한테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사실 쓴 경향도 있고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근데 주위 사례를 보면 정말 쌍둥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애가 뭐 둘, 기존에 셋. 둘, 셋 정도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도우미분을. 저도 그래, 이번엔 쓰려고요. 아까 옆집 언니처럼 애가 하나인 경우에는 저도 사실 보면 만일 산모가 건강하고 케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도우미를 무조건 쓰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다가 정부의 지원 금액 자체도 아무래도 단태아는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태아인 지금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거 저는 이제 강력 추천하는 게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몫을 저는 이제 덜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좀 스스로도 좀 이게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근데 남편이 경제권을 했으면 나 그냥 막 썼을 것 옆집 같기도 언니가 하거든요. 둘째를 낳으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 쓸 것 같아요. 써야 돼요. 네, 써야 일단 돼요. 옆집 일단 언니님도 지금 몸 상태가 애를 하나 낳고 나면 분명히 몸이 완전히 처녀 시절과는 달라요, 좀 다르기 진짜. 때문에. 아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리님은 아직까지 미혼이시니까 만약 결혼을 하셔가지고 조리를 한다. 네.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엄마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계시죠. 네,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산후조리원 뭐 갔다가 막 도우미 이모를 쓰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괜찮고 하면 다른 뭐 도움을 받겠죠. 뭐 회사 안 잠깐 다니실 친정.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언제 제가 결혼을 하고 언제 왜 그런 얘기를 네. 하세요? 아니 저희는 회사에 같은 조직원의 입장에서 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하신 게 저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얘기만 들었지 직접 가본 그렇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다들 뭐 쉬었다 온다라고 아까 다사는 여왕님 얘기하시는데 이쪽 옆집 언니님은 수유콜 와서 거의 쉬지도 못했다. 수익호를 안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인가 뭘 하는 하다가 건지. 네. 밤에는 제발 쉴 수 있게 5시간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사실 보면 수유코를 남편 일찍 입장에서도 새벽에 수유코를 남편이 조리원에서 자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잘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런데 수유코를 계속 한다. 남편도 잘 수가 없거든요. 그쵸. 사실 이거는 쉬는 게 아니고요. 특히 산모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산모들이 이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유 수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유수유 하실 거. 모유수 셋째는 그렇게 굳이 초유만 좀 그렇죠. 조리원에서 다음번에 한번 이 주제는 다룰만 한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정리를 벌써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같아요. 벌써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자면 본인의 성향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과 이런 거를 잘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무턱대고 누구는 뭐 했대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그걸 잘 분석을 해서 무엇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에 네. 있어서 은근히 정부 지원 혜택이 많으니 그것도 잘 찾아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그거는 올리브노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중이 아빠가 직접 산후도우미를 신청한 기사도 있습니다. 멋있네요. 홍보군요. 네. 또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뭐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확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렇죠. 와이프의 한번 선택을 믿고 되도록이면, 맡겨보는 네, 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만할까요?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는 했고요. 이제 네. 오늘도 전수영아